한국의 독립운동사가 그야말로 짝을 맞추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도대체 뭘 가지고 했지? 우리 독립운동 시대에 다 독립운동을 했다면 누가 자식을 기르고 누가 한이들의 이 가정을 지켜나간 건 누구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요. 바로 여성들 자신이었죠. 그래서 이 여성들의 독립운동사를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한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근대 사회를 가져왔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사실은 그 사회적인 존재는 되지 못했습니다. 일종의 인구 증가하는 데 필요하고 또 뭐랄까 생물학적 존재였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여성들은요 인구에 포함도 안 시켰습니다. 사실은 노동력이 중요했던 남성들만이 그 인구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일부 양반 집안에는 뭐 이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름이 없었죠. 그래서 여성들은 그냥 누구씨 부인, 김씨 부인, 이씨 부인, 소사. 이혜련 여사도요, 안창호 선생님의 부인이 이혜련 여사도 그 미국에 들어왔을 때 1902년 샌프란시스코 들어왔을 때 패스포드를 보니까 이소사라고 써있더라고요. 왜 이름이 있었는데 왜 이혜련이라고 안 하고 이소사라고 했을까? 라는 의문이 있는데 그만큼 여성은 이름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여성들은 사실은 교육에서 배제됐기 때문에요. 교육을 안 시켰죠. 우리 근대에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 문화에서 아주 유명한 의병항쟁을 했던 유인석 선생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하면 여자들에게 교육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지했어요. 미신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이제 근대에 오면서 이 여성들은 자기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죠.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워낙 여성은 혐오의 대상 내지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발전이 덜 돼 뭔가 평가절하할 이런 대상이 여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근대 사회는 여성에게 자존감을 키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등과 차별에서 여성들은 벗어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이제 남편한테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의존하는 이런 의존적 삶에서 벗어나고 이제 독립된 삶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자기 개혁과 물론 변혁의 시대를 맞이했던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 독립운동을 함으로써 비로소 자기 자아와 자존감을 회복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자기의 미래를 보고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신민지 시절에 여자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자들한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했을까. 하지만 여성들은 그걸 희생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빠르지만 제가 이 사진을 본 거는요, 여성은 이렇게 빨래를 하고 집안 살림을 하는 존재고요. 이 시장만 보더라도요, 이게 구한말의 시장인데 여자가 눈에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여자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그래서 그 선교사들도요,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요. 나타나기만 하면 여자들이 꽁무니가 빠지게 집안으로 도망가 버린대요. 그래서 도대체 여자들에게는 선교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본부에다가 여자 선교사 좀 보내달라. 우리 남자들은 도저히 조선 여성들을 맞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본부에 보내기도 하는데요. 여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898년에 여권 통문이라는 것이요. 지금 제가 황성신문을 했지만 독립신문이 있죠. 서대필 선생의 독립신문하고 이 황성신문에 9월 22일자 보면 이것이 한국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서라고 할 텐데요. 문명 개화 정치를 수행하는 여성들의 참정의 권리를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는 요구하고 남성과 평등하게 직업을 가질 권리를 얘기하고 또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양반 여성들이었어요. 이때는 일부 대다수는 그렇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제 여성들이 비로소 이제 사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는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이 정동교회의 가운데 쳐져 있는 것은요, 병풍이에요. 여자와 남자가 예배를 어쨌든
병풍을 쳐서 구분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교회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당시 여자들한테는 커다란 번역이었죠. 그리고 이제 여자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서 이 여자 선교사들이 주로 이제 했던 것이 교육과 의료봉사, 이제 의학을 통해서 이제 다 포교를 하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성들이 이제 성경을 배우고 한글을 깨우치게 됩니다. 좀 대단한 것은요, 이때 선교사들이요 한글의 우수성을 먼저 알아봐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요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니 이렇게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자가 이 한국이라고 하는 미개한 나라에서 나왔는가 할 정도로 아주 이 우수한 문자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어요.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이 한글 번역이 여성들을, 엄청난 여성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는데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이래서 이제 여자 아이들이 공부해요. 여기 지금 정동여학교인데요. 이 정동여학교에서는요 하도 여자들을 안 보내가지고 처음은 고아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선교사한테 보내면 뭐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는 등 뭐 이런 안 좋은 소문들이 있어가지고 절대 여자애들이 학교 근처에도 못 가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모 돌봐움을 못 보는 고아들을 공부시켰는데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소문이 나면서 이제 이 아래 사진에서도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제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같이 공부하는 이런 조선시대에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요. 잘 알다시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요 당시 언더우드 학당이라고 하는, 여기도 고아학교로 시작이 됐는데 당시 밀러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밀러 학당이라는 것이 정동학교예요. 바로 이 정동학교의 여자 학교가 정동여학교였고요. 이 학교가 나중에 그 연동으로 이사하면서 연동여학교. 여러분 혹시 여기에 정신여학교를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정신여학교의 전신이 되는데요. 안창호 선생님은 여기 밀러 학당에서 공부하면서 여기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자기 약혼녀 이혜련 여사죠. 그리고 자기의 여동생 안신호 여사를 정신여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선교사들이, 여자 선교사들이요 미 북장로교 그리고 뭐 남감리교 이런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진출하는데요. 이들이 한국에 와서 충교육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자기가 배웠었던, 미국에서 배웠던 중학교 교과서를 번역한다든가, 그 교과서 자기가 배웠었던 그 교육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준이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정동학교 같은 경우는요 세브란스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됐어요. 그래서 이과, 계통, 의학이나 이과 같은 수업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뭐 획기적인 거죠, 정말. 여자분들은 평생을 암클이라고 해서 한글을 깨우치는 정도로 해서 소설이나 정도 읽는 정도의 지식만을 가지면 된다라고 했던 데에서 이제 여성들이 수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는 이런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동학교 같은 경우 이거는 뭐 정말 1시간을 강의해도 하는 강의인데, 사실은 김필순이라는 분이 세브란스 제1의 그 재중원이라고 하죠. 재중원 1회 세브란스를 졸업하셔가지고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가 되는 분인데요. 이 분들이 전부 자기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서울로 이사하면서 자기의 동생들과 사촌 부위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정신여학교로 보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김마리아, 또 김필순, 또는 김순애 여사, 이 사람들이 다 사실은 이제 사촌간이고 자매간인데 이들이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 당시 1905년에 이제 1907년에 한국에 신민회라는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안창호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 신민회의 동지들, 뭐 노백린 장군이라든가 우리 여기 샌프란시스코의 좀 가면 윌로우스라는 데에 비행학교를 만들 때 이 노백린 장군이 와서 만드는데요. 그 노백린의 딸, 또 뭐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의 딸들이 다 이 정신여학교로 오게 되는 계기다. 또 이동희 선생, 이동희 잘 알죠? 한국의 뭐 첫 사회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은 아주 그 한국 의병이었죠. 저기 한국의 군인이었고 대한제국의 군인이었다가 군대가 해산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 전도사로서 북한도 지역과 연해주 지역을 넘나들면서
기독교를 전파했었던 이 이동희 선생님의 그 두 분 딸, 이의순, 이인순 모두가 다 이 영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의병 항쟁이 일찍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1895년 민비가 시해되고 나서 의병이 처음으로 이제 조직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의병이 여러 차례 변하지만 1907년 무렵에 가면은 이제 한국 군대가 해산되는데 우리 많은 군인들이 의병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의병 군대가 굉장히 커지는데요. 우리 여성들도 의병에 가담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더 찾아보면 여성들이 의병에 참여했던 여러 사례들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발굴하고 있는 것은 윤희순이라는 이런 분이시죠. 이분은 안스다랑 의병단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남자만 하고 이제 빨래, 식사 또는 총탄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뒷바라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가 우리는 절대 부수적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을 여성이 부수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이것도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시부의 의료 강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분은 나중에요. 깐디엔 지역이라고 해서요. 만주로 갔었어요. 만주에서 학교도 만들고 아주 여성으로서 열렬히 활동했었던 분이었고요. 그 당시 저희가 조사를 해러 갔을 때 만주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다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만주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니슨의 포고문은 제가 이 파일을 여기다 두고 갈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옆에 있는 것은 삭스시몰 루프디 주노랄이라는 데에서 실린 건데요. 바로 군대 해산 당일에 우리 일본군과 우리 한국의 대한제국의 군인들 이미 군대 해산을 해서 군복을 다 벗겼잖아요. 근데 다 벗기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는데 제1대대, 12대, 제1대대, 제2대대가 무기고를 털고 시가전이 벌어진 겁니다. 한 4-4시간 시가전에 총알이 떨어지도록 투쟁을 하는데요. 이때 총알이 떨어져서 도망가는 의병들을 일본군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사살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가 러시아 측의 그 자료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 플라손이라고 하는 러시아 영사가 본국에다가 뭐라고 타전했냐면 빗물이 반, 핏물이 반, 강물처럼 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데요, 이때 이들을 감호하러 나서는 게 여학생들이에요. 어디 감히 남자들 시신을 막 만지고 그래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우리 여학생들이 당시 그때 이제 정신여고에 김필순 선생님이 세브란스고 바로 이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아시죠? 서울역 바로 건너편에 세브란스 빌딩이 있는 데가 원래 세브란스 자리예요. 거기가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자리인데 그 병원의 시신들을 막 나누고 그럴 때 여학생들이 그 시신을 나누고 치료하고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신문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요. 정말 이거는 그런데 이때 이것을 경험했던 여학생들이요. 나중에 다 간호사가 돼요. 세브란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간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 여성들이 나중에 3.1운동 때 3.1운동에 가담을 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 여성들의 짐이라고 하는 거는요. 궁핍하고 버림받고 남편이 첩을 얻어서 여자를 배신하고 그래서 버려두고 너무 불쌍한 여자가 많아서 이 외국의 선교사들도 그런 기록들을 많이 남기는데요. 이런 여성들을 전도부인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어떻게 기독교를 전교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독교 선교사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성들은요 비로소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너무나 자기 목숨이 바쳐서 할 정도로 전도교 활동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재미난 거는요 우리나라의 지방교회들 쭉 보잖아요. 지방교회들이 어떻게 개척이 됐는가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목사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목사님이 오기 전까지 그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로 쓰게 하기까지는 거의 전도 부인들이 들어가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이 화면에서 볼 때도 얼마나 초라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 중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 이런 데에서 이렇게
처해지고 이들 여성들은 여기서도 보다시피 그냥 아주머니들이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아니에요. 전도 부인들인데요.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정말 남성들보다 더 열성적으로 비록 목사는 아니지만 기독교 정교 활동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와이 교육학교의 일신영학교라든가 이 명동학교만 하더라도 만주에 있는 북한도 명동촌도 아주 유명하죠. 명동촌만 하더라도 당시 여성들이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익환 목사님의 어머니도 원래는 이름이 고만네예요. 고만나라는 거죠. 딸 고만났고 이제 아들을 낳아도 고만인데 당시 정재면 전도사가 이들 여성들에게 다 신자 돌림으로 이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고만네는 김신묵이 되고 또 누구는 김신혜가 되고 누구는 김신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신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 자매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성들은 변화돼 갑니다. 그리고 미주 같은 경우에는 사진 신부들, 이 사진 신부들은요, 사실은 이분들은 다 여학교를 나온 분들이에요. 근데 집에서 맨날 시집가라 그러는 거예요. 시집가고, 근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려니 나는 미국 가서 미국을 알고 더 영어를 배우고 공부를 하겠다. 근데 갈 수가 있나? 그런데 이제 사진 신부를 지원하게 된 거죠. 사진 신부에 대한 얘기도요, 정말 재미난 스토리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하와이에 엄청난 신부들이 들어가서요, 주로 이 경상도 지역, 또 그러니까 이남 지역과 또 북한 지역의 신부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요, 이분이 홍원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양재현이라는 분인데, 양주원 목사님의 부인이에요. 이 샌프란시스코 한의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양재현 목사님은. 양주원 선생님의 부인이고, 이 사진 신부가 결혼하는데 들러리를 쓰고 있는데요. 홍 목사는 사실 오늘도 저희가 위안부 여기를 갔다 왔는데 중국 사회와 중국 커뮤니티와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협력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당시 샌프란시스코 한인의 중국 커뮤니티와 한인 커뮤니티를 연결해 준 분이 바로 홍 목사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었고 중국인들의 많은 지원을 끌어들여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했던 분이 바로 이 홍원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요, 이제 그 평양에 평양에 보면은 숭이 학교가 있거든요. 이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비밀 결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송죽 결사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결사 대원들이 나중에 대한애국 부인회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앞줄에 왼쪽에 있는 분이요, 이경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나중에 상하이 임시정부로 가셔서요. 그런데 일제에 붙잡혀가지고 너무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192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선진적인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옆에는 원산에 있는 성경학교의 여학생들이에요. 이 원산에도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여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러는데요. 이들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이 뭐 개성이나 이런 많은 여학교로 이제 가게 되고요. 재미난 거는 이 여학생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다 사회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10년 이미 우리는 우리의 군운동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일본은요, 한국의 조선교육령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하죠. 이 조선교육령은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일본어를 조선인들의 국어로 만드는 거, 국어로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천황폐하의 청량한 신민을 만드는 거.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조선인들을 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 교육을 아주 중요시 여겼죠. 왜? 여자들이 조선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조선의 남성들은 여성을 참시했지만 사실은 이 여성들이 자식의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고 있는 중요한 존재라는 걸 알고 사실 일본인들이 여성 교육에 아주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에게 일본어를 전파하고 그래서 일본어가 국어가 되게끔 했죠. 그리고 많은 여성들, 특히 기독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더 이상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미주로 유학 가기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여성들이 사실은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여러분, 올해가 1919년 2월 8일 동경 유학생이
유학생들이 그 동경에 있는 YMCA, 동경 조선인 유학 크리스찬 기독교 그 곳에서 28 독립선언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런데요, 이 28 독립선언서로 발표하면서 남학생들이 다 붙잡혀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여학생들은 여기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여학생들이 그 독립선언을 국내로 들어오게 합니다. 국내로 들어오게 하면서 종교계 인사들을 섭외를 해서요, 우리 3.1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여기 김마리아, 차경신, 황애시입니다. 이 세 여성들 모두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갔다가 미주로 오게 됩니다. 미주로 와서, 그래서 28 독립선언서가 국내에 전파돼서 3.1운동으로 연계되게 하는 데는 바로 이 여성들의 힘이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조선에서는 이제 여성들의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나가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애국부인입니다. 원래는 대조선 애국부인에 이랬는데요, 임시정부의 동아운동 자금을 보냈더니 임시정부가 민국이라는 명칭을 써라 해서 이제 여성단체 이름은 대한민국으로 바꾸게 됩니다. 김마리아 선생, 차경신 선생 모두 3.1운동 때요 붙잡혀가지고요. 김마리아 선생은 거의 죽었다 살아나죠. 거의 죽음에 이르러서요, 일본이 오기 그냥 두면 옥살하게 되면은 순국이 되니까 김마리아를 이렇게 가석방을 시키거든요.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람들이 와서 김마리아를 상하로 빼돌리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신문에 많이 기사가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조직이 됐어요. 조직이 돼서 이들이 예를 들면 평양에 있었던 애국부인회도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대부분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 여성들이었다라는 게 그 당시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만주 지역 같은 경우 여기처럼 대한독립 여자 선언서도 발견이 되죠. 대한독립 선언서, 이건 독립기념관에 지금 유일본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게 바로 미주에서 왔습니다. 일제의 기록에 보면 이 대한여자 선언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선언서를 이제 연해주 지역과 미주로 전달을 했다, 이런 일제의 보고문서가 남아 있는데요, 미국에 전달된 유일한 이 선언서가 이혜련 여사가 복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혜련 여사가 복원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고, 일제 기록에는 있어요. 이런 선언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배포되고 있다라는 소식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 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여기 뒤에 다 엎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지만 여성들인데요, 이 여성들은 기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망대가 이제 서광시자, 사실은 이제 그 대학문 지금의 덕수궁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국민들을 조문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요, 제일 먼저 뛰쳐갔던 분들이 그 권건 기생들이라고 합니다. 기생들이 들어가고, 이 밑에 있는 이 여학생들은 경성, 그러니까 지금 뭐죠? 이 학교는 사실은 일본인이 만든 국민학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이 여기 참여 만세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붙잡혀갔고요. 그리고 이 기독교 여성의 전국 조직인 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도 발각이 돼요. 이것도 뭐 발각되는 과정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여성단체의 전 회장이었던 남편이 자기 부인을 설득을 하죠. 내가 임시정부에 가봤더니 임시정부는 형편없는 곳이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이제 네가 여기서 활동했던 이런 것들을 용서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이제 제공하자 해서 사실은 이 조직이 발각이 되게 됩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붙잡혀 들어갔죠. 지금 유관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유관순은 여러분 전 국민의 누나, 그죠? 유관순은 상징이 될 만은 해요. 왜냐하면 시위 현장에서 부모님 모두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유관순은 그 재판받는 중에도
그 저항심이 굉장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정말 객실제로 보통은 이제 만세를 진행하고 선동했다고 해도 한 1년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유관순은 처음에 5년을 했죠. 경성 보심에 가서도요, 유관순은 계속 항의를 했고, 감옥에 가서, 서대문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1920년 3월 1일 옥중에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해서요, 당시 사람들, 그 서대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죠. 왜냐하면 경성 감옥에서 막 만세 소리가 들려오니까. 일본이 누가 처음 이 만세를 불렀느냐를 색출하다 보니까 이제 유관순이 이제 걸렸죠. 그래서 유관순이 뭐 엄청나게 이제 사실 맞죠. 그래서 유관순의 사인은 장파열, 그러니까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요. 이 내부가 완전 손상이 되면서 이제 유관순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저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 사진은 노백님 딸 노순경입니다. 이분은 세브란스의 간호원이었는데 정신을 나와서 세브란스 간호원이 되는데요. 1919년 12월에 또 만세를 또 불러요. 그래서 잡혀갔는데요. 지금 한국에는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런 기록들, 이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요즘은 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영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 선교사의 기록 참고하세요. 이런 기록들은요, 너무나 많이 나와요. 선교사들이 당시 너무나 놀란 거죠. 어떻게 이 얌전하고 조신한 여학생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만세를 부르면서 일본인들에게 저항을 할 수 있었는지,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놀라움이었죠. 그래서 이 여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의 경험을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대부분 감옥에 끌려가면요, 일본인들이 일부러 여학생들에게 모욕을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여성들이라는 것이 뭐 외간 남자한테 더군다나 옷까지 벗겨가면서 이러면 아유 내가 다시는 독립운동하지 말아야지, 이걸 노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다 같은 경험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발가벗긴 채로 남자들 앞에서 조사받고 하는. 그래서 이 여학생이 만약 다른 일 때문에 그런 일을 겪어야 했다면 아마 죽어버렸을 텐데, 나는 내 나라를 종국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수를 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미주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은 이 팔자린 소녀의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뉴욕타임즈가 먼저 보도를 했어요. 뉴욕타임즈가 3월 15일자에 일본 군인들은 한 소녀가 성명서를 한 손으로 들고 있을 때 칼로 손목을 잘랐고, 소녀가 다른 손으로 성명서를 들자 그 손마저 잘랐다, 이런 보도가 나가서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여성들에게 단결을 주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세, 한국의 어린 순교자들이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들이, 이전에도 여성단체들이 있었어요. 사실 미주에서 첫 여성단체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집니다. 한인 부인회라는 단체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로 나뉴바, LA 뭐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졌다가 3월 19년 8월 2일 날 합동 경기대회를 해서 8월 5일 날 나뉴바, 여러분 저번에 다녀오셨던 니들리 나뉴바에서 1920년 3월 1일 날 대대적인 3.1운동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이때 많은 여성들의 사진이 남아있죠. 그 여성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일단은 조국 독립운동, 그리고 대한민 국민의 자매단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하는 일을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가정의 일용 여러 가지 뭐 쌀을 할 때도요. 예를 들면 가족들이 먹어야 하는 그 양이 있는데 거기에서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내서 그걸 모아서 나중에 독립후원금으로 낸다든가, 그리고 국내에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홍수가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구제하는 일. 그리고 일본 화폐를 배척하고 일본의 물건을 쓰지 말자, 일본 간장 먹지 말자, 이런 운동서부터 그 여성들이 다양한 운동을 전개했고요. 매월 애국금 1인당 3달러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 3달러가 그 당시에 큰 돈이었대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여성들이 이제 조직적 연대를 통해서 임시정부를 지원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와이에서도, 북미도 그렇지만 하와이에서는 부인 구제회가 결성이 됩니다. 이것을 했던 여성은 황마리아 여성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조국 독립운동을 후원을 했고요. 그 외에도 여자들의 운동 역량을 총집중해가지고 조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대한부인 구제의 손마리아 여사인데, 이게 지금 황마리아 여사라고 많이 잘못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황마리아 여사는 제가 사진을 지금 여기에다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하와이에서는 여성 지도자로서는 최고의 분을 꼽으라 한다면 바로 황마리아 여사입니다. 남편이 처음에 여러 명도 없고요. 굉장히 노름도 하고 이런 남자였는데요. 남편한테 시댁에 통보도 안 하고요. 딸하고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하와이 이민선을 탄 분이세요. 그러니까 종속적 삶 안 살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새삼을 개척을 했는데요. 더욱더 이 강영승이라는 분은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법학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와이 농장에서 일한대요. 아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 안 시킵니다. 너는 공부해라. 그리고 엄마, 딸, 며느리가 일을 해서 아들을 북미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죠. 그래서 학위를 받게 합니다. 안타깝지만 강영선 선생님은 직업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법학을 살리고 싶었는데 그 당시 한국인들에게 그런 자리를 안 줘서 이분은 나중에 이제 한의학을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여성이 있었고, 또 여기 있는 이 한복을 입은 여성이 바로 이 황마리아 여사의 큰딸인 강혜원 여사인데요. 바로 이 북미 대한여자애국단의 초대 단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한국에서의 대조선 애국부인회가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로 이렇게 변화돼 가는데요. 이런 분들의 그 여성으로서의 초기적 노력이 있었다는 거고요. 필라델피아의 한인대회에서도 여기에 있는 여성들은 주로 유학생들이거든요. 하와이의 이민자들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고, 이제 여성들도 이제는 나란히 예전처럼 이제 남성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이제 나란히 이제 이 독립운동 대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임시헌장을 발표하죠. 제3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는 것을 헌법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1920년 당시 상하이에는 굉장히 여성들이 많은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여성들의 면모 하나하나가 아직도 안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앞으로의 과제인데요. 이 여성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독립운동 사료를 모집하고 선전 재료를 모집하고, 그리고 또 수도 모았어요. 수도 넣고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를 수를 넣어서요.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 독립운동을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 대한민국을 선물하고, 이런 일들을 여성들이 하는 거예요. 별일 아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그런 일들을 여성들이 할 수밖에 없는 여성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페미니즘으로 역사를 보지 말고 젠더적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요, 한 번도 여권 운동을 전개한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 여성들에게 그 어떤 해방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독립이 됐을 때 우리에게 해방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성들로 하여금 이제 독립운동으로 이끌게 했죠. 그래서 대한적십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대한적십자회, 대한제국이 적십자에 1905년에 이미 가담했지만 1909년에 일본이 대한적십자를 없애고 일본 적십자로 흡수했거든요. 이제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적십자를 만들어서 이제 간호를 양성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많은 여성들이 임시정부에 찾아가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3.1운동 때 이제 그 추적을 피해서 이제 임시정부로 찾아온 분들이죠. 독립신문 1920년 2월 17일자 보면 이런 기사가 실려 있어요. 상해에 있는 남자로는 아무 사고 없이
유유하는, 우유가 아니라 유유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유유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여자로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뭔가 여자들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제 문서밖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에서도 대한적 십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베리아에 미국이 들어가잖아요. 시베리아 출병이라고 얘기하죠. 1918년에 일본 부대뿐만 아니라 미국도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이 혁명 세력들이 서방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베리아를 점령해 들어갔는데요. 이때 이제 미국 적십자의 지원을 받는 이 제로 한인들의 적십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1920년 3월 1일 블라디보스톡 시안천에서 열린 3.1운동 1주년 기념식의 사진인데요. 많은 여성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기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 특히 김순애 여사 같은 경우는 김규식 박사와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상해 대한애국부인회 회장이었던 이화수, 이분은 미주로 가서 미주의 정량태 선생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임시정부와 이런 분들이 왜 미국으로 가냐면요. 연대를 하기 위해서요. 조직적 연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홍사단에도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미 한인들이 엄청난 독립운동 자금을 냈다라는 얘기 알고 계시지만요. 이런 지금 여기서 펀드 하시잖아요. 그렇듯이요. 이때도요. 여성들이 다 이거는 여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성들이 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확했어요. 아주 정확했어요. 그래서 독립무용금, 대한민 국민회로 하는 독립무용금은 믿을 수 있는 이게 도중에 누가 뭐 이렇게 횡령하고 하는 일 없이 우리의 독립운동 지원이 정확히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여성들이 그런 운동에 나서서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국어학교, 지금의 많은 국어학교가 있지만 이 국어학교를 처음으로 열심히 했던 것은 남성분들이지만 그래도 아까 28 독립선언을 국내로 전달하고 붙잡혀서 고문을 받아서 굉장히 몸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상하이로 망명을 했다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의해서 다시 이 샌프란시스코로 오는 차경신 선생이 이 샌프란시스코 국어학교, 나중에 또 LA 가서 로스앤젤레스 국어학교를 운영합니다. 이 국어학교도요, 이 공인학교 개념이 있었어요. 각 교회마다 세워지긴 했지만요, 대한민국 국민회가 모든 운영자금을 냈습니다. 개인들이 뭐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말, 글 이것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국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하에서 이루어졌고, 처음에는 뭐 부모가 막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그래서 애들을 그냥 퍼블릭 스쿨에 보냈더니 나중에는 부모하고 말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각성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국어학교가 확대돼 나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성들의 힘이 이제 굉장히 발휘되는 건 뭐냐면요. 이 여성들이 모든 기념식, 8월 29일 국치기념일이나 3.1운동 기념일 때마다 여성들이 이러한 기념식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를 그냥 하지 않았어요. 꼭 이러한 기념식을 이용해서요. 우리의 그런 연극, 우리의 문화보존, 이런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서 2세들에게 한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는 데도 바로 이 여성들의 힘이 아주 컸다는 얘기죠. 다시 저는 이제 상하이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상하이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우리의 독립운동계가 굉장히 분열을 됐어요. 일제 문서 보면은 야, 이 사람들 독립운동 안 하고 맨날 싸움만 했나? 물론 과장된 건 있죠. 과장된 건 있지만 그런데 여성들은요, 이러한 분열과 파행 이런 데에서 벗어났어요. 굉장히 여성들은 협력적이죠. 그래서 이런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교민 단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 공동체 유지를 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시정부가 1932년 윤봉길 의거로 더 이상 상하이에 머물지 못하고 상하이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 춘칭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역을 저렇게 전전을 했어요. 대부분 이게 장강이 흐르는
지역인데요. 우리가 이제 상하이 쪽에서 양쯔강이라고 부르는 이 장강의 흐름을 따라서 양쯔스의 국민당 정부가 충칭의 임시수도를 정하고 우리도 이 충칭까지 가는 고난의 행군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고난의 행군을 할 때도 여성들이 큰 힘이 됩니다. 이건 가흥에 피신했던 연미당과 정정화 가족들이 찍은 사진이고요. 32년 LA 올림픽이 열렸던 것은 지금 32년 우리 임시정부가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럴 때 32년 이제 하계 올림픽이 LA에서 열리죠. 네, 그럴 때 한국 선수단을 다 초빙을 해서 이러한 만찬을 이제 준비해 나갔고, 여기에 태극기가 보이지만 이 태극기는 당시 우리 한국 선수에게 전달이 됩니다. 한국 선수들이 마라톤에 2사람이 참여를 했고요. 권투 선수로 1사람, 이렇게 3명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 국기를 가슴에 달고 LA 올림픽에 참전했지만 우리 한인 사회들은 이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태극기를 보여줘서 그들이 처음 거기서 우리의 나라 태극기를 단다라고 하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조국은 이미 망했고 국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일본에 그냥 복속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주 한인들은 한 번도 우리가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지 않았고요. 언제가 찾아야 할 조국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중일전쟁이 일어났을 때도요. 이 송미령인데요. 이 태평양 전쟁을 지원하는 이 미주의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당시 또 이 중일전쟁에서도 그렇고 태평양 전쟁에서도 그렇고 많은 공채를 또 우리 여성들이 사주고 그리고 미국 적십자 회원으로 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감사장이 수여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여성들 나름대로의 이제 전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합니다. 지금 이혜련 여사가요, 사실은 이제 해방된 이후에 액단 창립 제43주년 공유회를 수용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해련의 삶은 낯선 땅에서 도전과 불굴의 정신으로 인간 승리의 삶을 개척한 한인의 이민 역사의 표상이 되었다. 사실은 그런데요, 이러한 공로가 이혜련 여사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혜련 여사가 부산 안창호 선생님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미주 한인 여성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대륙으로 가면은요, 이렇게 여성들이요, 한국 광복 진선 천문공작대원으로 참여합니다. 여기 여성들이 보이나요? 네, 여성들이 보이죠? 네, 사실은 나중에 이것이 한국 강복군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류저우라고 하는 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나중에 이제 2년 후에 충칭으로 가서 충칭에서 강복군이 결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장사라는 곳에서 38년도에 3.1운동 19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요. 근데 이 기사들이 이제 신문에 보도된 거 보면 이제 여성들이 이 3.1운동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굉장한 공연이 있었어요. 우리는 상이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오죽하면 중국에 뭐, 가물을 죽인다라고 우리 사회를, 고대 사회를 얘기하고 있듯이요. 한국 사람들이 항상 이런 유락해, 희락해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 독립을 떠나서도요, 그 독립운동의 큰 피곤한 와중에도요,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것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이누족도 보면은요, 북해도 쪽에 일본한테 점령당한 아이누족들 있잖아요. 지금 일본 사람이 됐죠,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 노동자들이 와서 그 힘든 노동을 하고도 저녁이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런 공연을 갖는데 그거에서 자기네들도 감동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이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러한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재주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3.1운동 19주년 기념식장은요, 노래와 춤과 그리고 독립을 다짐하는 이런 장이 되고 여기에는 많은 이런 여성들이 그것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혁명여성동맹이라는 것을 창립한 것은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할 때가 다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예. 지금 여기 제가 오늘 김현주 선생님이 좀 와가지고요. 어머니 얼굴이 맞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최선아 여사입니다. 김현주 선생님의 할머니이시죠? 네. 혁명 여성을 자처하면서 네. 조국 독립의 완성과 세계 평화 실현을 한다. 이거 참 재미나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의 3.1운동은요, 우리만의 독립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류의 평화를 지향해 나갔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의 민족주의가요, 결코 폐쇄된 이런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상당히 한국은 열려있다. 네, 민족주의가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러한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우리 여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이런 것들 다 여성들이 책임집니다. 아이들에게 조국의 정신을 가르치고. 그래서 얘네들이요, 이제 나중에 커서는요, 중국 학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 학교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미 어린 시절부터 확실한 민족의식을 깨닫고 있는 거죠. 중국 학교 가서도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죠. 자, 그리고 이거는 한국 애국부인회가 재건이 됩니다. 아까 상하이에 한국 애국부인회가 재건이 됐는데, 여기도 지금 이 멋쟁이인 분이 최선아 여사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확실하게 선언서를 발표하는데요. 이렇게 여성들은 우리는 하늘의 절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절반이다. 우리 한국이 3천만의 민중인데 여성이 1,500만이다. 하늘의 이제 절반이다 해서 이러한 여성들이 당파와 사상을 불문해서 단결해야 된다. 그래서 원수 일본을 타도하고 대한독립과 민족해방 완성의 거룩한 지금 일보를 걷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 대한애국부인의 재건 선언문도 상당히 이제 읽어보면, 우리가 그 문장을 읽어보면 이 당시 여성들이 어떤 진지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위안부를 다녀봤지만, 그럼 이 시절에 우리 한국은 뭐 했는가? 사실은 한국의 여성운동도 굉장히 활발했지만, 오늘 이 한 시간 내에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는데, 어쨌든 한국의 많은 여성들은 일제가 전쟁을 확대시켜 나가잖아요. 만주를 침략하고 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바로 이제 41년에 태평양 전쟁으로 나가는 과정에서요, 전선이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이제 한국 여성들은 이제 일본인들에게 군수를 제작하는 이제 노동 인력이죠. 그래서 이제 여자 정신 근로대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서요. 여기 보면 해협을 건너온 소녀들, 뭐 야스쿠니 신사인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이 여성들을 반겼고, 그래서 여성들을 공장에 배치를 하는데 이 중에 일부 여성들이 위안부로 빼돌려지게 됩니다. 여기 이 어린 소녀들 보세요. 너무나 어리지 않아요? 이게 전남 지역에 있었던 무슨 천여회라는 어린 아이들, 거의 어린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런 애들까지 지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생존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이 참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네, 그 여기 임신한 분이 박영신이라는 분이시죠.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이 사진은 중국이 2015년에 이재항이라는 위안소를 복원했습니다. 일본이 하도 위안부는 강제 연행한 것이 아니고 위안부가 있는 사실을 부인하고 국가 책임이 아니다 하니까 중국에는 아직 몇몇 군데에 이런 위안소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개발이 안 된 데는. 근데 어느 남경에 이게 남아있다는 것은 의외였지만, 이게 이제 건물이 튼튼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다른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가 위안소였기 때문에 이 위안소를 기념관으로 지금 이거를 다시 이제 얘기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남경에 가시면 여기를 방문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 박영신 할머니가 이 여기에서 3년간 위안부 생활을 합니다. 당시 위안부를 끌려가는 분들은요, 일본은 강제성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요, 사실은 대부분 끌려가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대부분 가난한 집단들이죠. 좋은
돈벌이가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따라갔다가 위안소로 이제 내돌려지게 됩니다. 이 남경 위안소 같은 경우는 지금 독립기념관에 그 당시 남경에서 군대 생활을 했었던 일본인 일기가 있는데요. 그들이 중국 여자들이 있는 위안소를 갈 때는요, 중국을 정벌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그 조선 여성들 위안소로 가면 조선을 정벌하러 가자 그랬다라고 하는 글귀가 나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역사적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많은 노력들이 있다는 거 오늘 낮에 갔다 와서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유네스코 이 기록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일본은 뭘 유네스코에 올리려고 그러냐면요, 가미카제 기록을 가미카제에 나가기 전에, 출격하기 전에 일본인들이 부모들에게 쓴 편지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남아있는 거를 그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남기려고 한 거예요. 근데 거절했어요. 일단 거절했는데 네, 시간이 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얼마큼 힘들게 독립운동을 했는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딸 이야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분이 지금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서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이다라고 말하면 이제 그 친구들이 웃긴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너희 엄마가 생계를 위해 남의 집 청소하고 요리해 주는데 뭐 그렇게 대한민국이 가난하고 국민들이 상하이 임시정부를 지어줄 돈이 없어? 얼마나 가난하면 네 엄마가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안창호 선생님은요 다른 독립운동가들에 비해서요 그래도 돈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그 돈을 누가 보내주냐면요, 어머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동지들도 보내줬지만,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그래도 임시정부에서 그래도 많은 청년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안창호 선생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죠. 도산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도산을 욕하라. 그러면 도산 선생님은 찾아온대요. 보통 다른 사람들 욕하면 저놈이 나를 욕했어? 이러고 외면하는데 도산 선생님은 찾아와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듯이요. 사실 여성들의 희생과 여성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 독립운동이 가능했겠는가. 그리고 폭범일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백범 선생님이 만일 누가 어떤 모양으로 죽는 것이 내 소원이냐 한다면 나는 최대한 욕망은 독립이 다 된다. 본국으로 들어가서 영광의 입성식을 한 뒤에 죽는 건데, 만약에 적어도 미주와 하와이에 있는 동포들을 만나보고 오는 길에 비행기 위에서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내 시체가 물고기의 뱃속에 영장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왜 했겠어요? 그만큼 독립운동을 하는 길, 또 백범기무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책임졌었던 주석인데요. 미주와 하와이에 있는 동포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백범일지 속에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많은 독립군에 참여했었던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은 일지대, 20대, 30대가 있는데요. 각 지대마다 한 30여 명의 여성들 대원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포상되고 알려진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대부분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딸, 이런 분들은 이제 확실한 신원이 많이 들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도 이분들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우리 독립운동 전선에서,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 조선의용대의 부전대원들이에요. 부전대원들이고, 이들 여성들은 남성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여성성을 발휘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지원합니다. 지금 이거는 기강에 있는 임시정부 이동영 선생님이 머물렀던 집인데요. 지금 여러분 요거를요 남겨놓은 거예요. 사실 여기가 다 수업화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 좀 남겨줬으면 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거 개발 때문에 이거를 남겨줄 수 없으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요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요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인정료 요인들이 이제 나이가 되잖아요. 40년대 되면 이제 정말 이제 이동영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연로하셔서 병원에 있으셨을 때요. 이러한 연로한 인종의 요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여성들이 합니다. 여성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제시의 일기를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제시의 일기를 남긴 최성화 양조부부 이분은 왜 내가 이 사진을 넣냐면 이렇게 이 힘든 가정에서도 아이를 낳고 제2세대가 만들어졌고 그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계속 세대는 이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결국 우리의 임시정부는 자구 통합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통합 과정에서는 한국 여성으로서의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최초의 여성 의원은 김마리아 선생인데요. 그 외에도 양한나, 최혜순 이런 분들이 여성 의원으로 활약을 했고요. 여기 보이는 가운데 있는 여성, 이분은 방순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블라디보스톡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항일운동을 하고 아주 러시아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러 외교관계를 전담을 하셨던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강덕군이 제24주년 이제 우리가 해방을 얼마 앞두고 있는 1944년에요. 3.1운동 기념공연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여성들은 이런 공연을 통해서 중국인들에게도 열렬한 환영을 받았어요. 중국인들이 다시 좀 공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정도로 여성들이 이런 우리의 고유의 음악과 우리의 고유의 스토리를 가지고 무대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활약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여기 로스앤젤레스의 한 경희대에 여성들의 행진하는 모습이고요. 당시 그 독립의원금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이런 의원 활동을 전개했던 주도를 해나갔던 분들이 바로 여성분들이죠. 여기 보이는 여성분들입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7년 8월 15일 날 임시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우리 여성들은요, 이와 같은 독립의 행진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이 해왔기 때문에요. 우리는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자마자 헌법 제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여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법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첫 선거에 여성들은 바로 참정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성들의 참정 역사를 보면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바로 이렇게 참정권을 가질 수 있던 거는 여성들이 노력도 안 하고 참정권을 얻은 데가 아니죠. 우리 독립운동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본 거예요. 여성도 국민의 일원이고 독립운동을 했었던 같은 그 평등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성들은 몸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역사에서 그것을 증명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시간 단위라가지고 빨리 진행한다며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가 대답으로서 보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